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목 발굴 세 번째 시간, 중국인들도 인도인들도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 KC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렴한가? 그리고 주가가 저렴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가? 향후에 저렴함을 해소할 이유가 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종목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KCI의 주 제품은 샴푸의 주 재료인 폴리머와 린스의 주 재료인 계면활성제입니다. 두 종목 다 세계 2위권에서 3위권, 약 10% 초반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미국의 다우케미컬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KCI는 국내와 동아시아 기업들에게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렴한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CI는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회사인데요. 2000년대 초반 1000원대에서 2000원대에서 행보하던 KCI는 2011년 공장 신설을 계기로 실적이 좋아지던 2014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서 최고가 17,100원을 찍고 2017년 삼양사에 인수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가 정체기를 맞다가 코로나 사태 때 5,820원까지 주가가 추락했으며 현재는 반등해서 11,400원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실적과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퍼 10.71배, PBR 1.76배 정도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284억 정도입니다. 업종이 화학기업으로 분류되기에는 약간 애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현재 화학기업으로 평가 중이니 타 화학기업 대비로 이익지표는 매우 우수하고 자산 기준으로는 매년 나아지고 있지만 화학기업 평균 대비로는 살짝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으며 수익 관련 지표가 하락한 적도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우량한 회사입니다. 최근 2분기 호실적으로 급등했다가 조금 이따 언급할 실적 전망치 감소 추정에 따라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간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재무입니다. 차입금도 20억가량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대부분의 부채는 매입 채무로 매출 채권 대비 적정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재고자산, 매출 채권 등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만 400억 가까이 되는 기업입니다. 이미 상반기에 확보한 주당 순이익만 675원, 하반기에도 같은 수준의 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당연히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갱신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반기 이익을 가지고 계산한 퍼만 16.88, 이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8.44의 준수한 주가수익 비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KCI의 주가를 저렴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첫 번째, KCI의 모기업인 삼양사의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 보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로 유명한 삼양사는 보통 자회사의 주가 상승보다는 적당한 기업 규모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 지배, 적절한 배당금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점이 주가 상승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적의 추정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KCI는 사업보고서의 주요 품목의 ACS 코드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 중 KCI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수출입 통계만 살펴봐도 분기 실적의 상승이나 하락을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어서 정보를 선취한 외인, 기관이나 연기금의 물량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즉,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배당 성향입니다. 설비에 투자가 끝난 화학업종의 경우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인데 KCI의 경우 이익의 20% 전후의 배당 성향을 유지 중입니다. 2% 전후의 배당 수익률을 마크하고 있는데 주가 상승을 가져오기에는 약간 부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게 KCI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기에는 약간씩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장점이 많은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저렴함을 해소할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KCI의 업종 분류입니다. 현재 KCI는 생산하는 제품의 대부분이 헤어케어 제품이나 화장품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재료 생산만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학기업의 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상품 구성이 거의 비슷한 LG의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같은 기업에 근접한 주가 수익 비율을 받게 된다면 주가의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동국제약의 차트가 있는데요.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팔았던 기억이 납니다. 동국제약은 기존에 인사돌이나 마데커솔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연고를 판매하면서 이익에 비해서 낮은 펄을 받고 있었는데 요 몇 년 마데카 크림 등 스킨케어 시장에 진출하면서 상당히 높은 펄을 부여받는 기업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약 1년 만에 주가가 4배 정도 올랐는데요. 이익이 그렇게 상승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종목의 분류가 제약회사에서 스킨케어 종합 전문 회사로 분류받게 된 거죠. KCI도 저런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저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때까지 주식시장에서 본 레포트 중에 가장 손에 꼽는 제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인들이 머리를 감기 시작한다. 제목을 읽고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가 2011년경으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도 택시를 타면 머리를 깔끔하게 감은 택시기사를 찾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요 몇 년 방문했던 중국에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사라졌지만요. 조사하다가 얻은 자료에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중국의 헤어케어 시장이 연평균 7.5% 성장했다고 나오는데 이 2008년이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했던 때입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계기가 있을 때 한 나라의 위생관념이나 위생 수준이 많이 개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각한 걸 접하다 보니 올해를 기점으로 인도에서도 위생이나 헤어케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레포트나 기사를 찾아보니 이미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샴푸라는 단어 자체가 인도에서 유래한 단어로 중국인들이 머리를 감는 행위가 복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불길한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샴푸의 보급이 시간에 걸렸다면 인도는 그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샴푸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글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코트라에서 조사한 그래프를 보더라도 2018년을 기점으로 인도의 헤어케어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KCI는 이러한 중국과 인도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도 시장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인해 헤어케어 제품 수출 시 관세가 0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레알 등 다국적 기업의 헤어케어 제품이 고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중국의 헤어케어 제품이 저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제품이 틈을 공략해서 들어갈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뚜렷한 악재들과 있던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KCI에 필요한 덕목은 시간뿐인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19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거의 역성장 없이 꾸준히 성장한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영업이익률의 감소는 설비 투자나 시설 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1년 공장을 신설하기 시작해서 5년간의 기계장치 감가상각이 끝난 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올해는 10년 주기 감가상각을 적용했던 설비의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해로 이익의 추가적인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많은 수익들 남기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